자, 여러분 221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 강의가 너무 짧았어요. 그쵸? 자, 오늘은 습도 유지 및 산소 호흡기 적용 돕기인데요. 221페이지에서 여러분 하나를 조금 더 봐주셔야 돼요. 뭘 봐주셔야 되냐면, 잠시만요. 지난주에 했던 이 섭취량과 배설량 중에서 여기 하나 지금 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수분 섭취량과 배설 측정량이 필요한 경우, 즉 인테이크 아웃풋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굳이 빨간색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할게요. 수술 후 금식 상태로 정맥 수액을 주입받고 있을 때, 그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 금식을 하고 있거나 정맥 수액을 주입받는 경우,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이네요. 아니면 유치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비위 흡인, 석션을 하거나 특수한 배액이나 흡인에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농흉이 있어가지고 이 흉벽에다가 튜브를 꽂아서 거기서 나오는 고름을 배액시키고 있을 경우에도 여러분 인테이크 아웃풋을 측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심제 같은 것들이나 배뇨량을 증가시키는 약품 같은 거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배뇨량을 증가시키는 약 중에 혹시 아시는 약 있어요? 이뇨제 중에 아는 약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라식스가 대표적인 이뇨제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 6번째는 수분 소실이 과도해가지고 섭취가 필요한 경우, 수분 소실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물을 조금 많이 먹어줘야 되는 환자들도 인테이크하고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정체가 심해요. 수분 정체가 심하면 부종이 오겠죠. 이렇게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수분이 제한돼야 되기 때문에 섭취량 측정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이 필요한 경우 확인하셨으면, 자, 이제 습도 유지 및 산소 호흡기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자의 병실에는요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느 정도? 40에서 60% 정도가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병실에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목적을 지금 볼 거예요. 자, 습도를 이렇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목적. 첫 번째는 객담을 묽게 해가지고 배출이 잘 되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건조와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 되게 추운 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목이 되게 칼칼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방이 건조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습도만 조금 조절해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한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고, 목이 너무 바짝 말라 있으면 가래를 뱉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습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여러분 가래가 배출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 숨쉬는 이 기관을 곧게 유지시키기가 어려워요. 안에 객담이 많이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습도를 유지해 줌으로써 객담 배출을 도와줘가지고 기도를 유지하고, 기도가 유지되니까 뭐가 증진돼요? 환기도 증진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약물을 투여하고 기도의 자극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가습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관지를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투여도 사용되기도 하고, 이 기도 자극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도 습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 여러분 습도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습기. 그래서 여러분 이 습도 유지는요 가습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 보시면 이 방법에 나와 있어요. 방법.
자, 가습기에는 여러분 뭘 담아요? 일반 수돗물 담는 게 아니라 증류수를 담아 주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생리식염수하고 증류수는 여러분 다릅니다. 생리식염수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생리식염수에는 이 생리식염수는 안에 염수 그래가지고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게 식염수고, 여기 나와 있는 증류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증기를 받아서 모은 게 증류수예요. 증류수. 그래, 증류수는 굉장히 깨끗한, 팔팔 끓여서 생긴 증기를 모아 올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증류수를요 3분의 2 정도 받아 가지고 여러분 이 가습기를 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산소 호흡 돕기예요. 산소 호흡 돕기. 안에 내용 보시면 산소는 생명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제대로 투입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잘 빠져나오는 게 생명의 기본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이 부전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호흡이 자발적으로 안 되거나 호흡이 좀 숨이 가쁜 환자들에게는 여러분 산소 치료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여러분 뭐냐면 이 저산소증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산소가 체내에 부족한 것을 저산소증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에 여러분 산소 분압이 100%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산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산소 호흡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산소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 산소를 사용하기 위한 지침이 있어요. 꼭 지켜줘야 할 주의사항.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병실 문이나 침대에 그리고 산소통에 금연이라고 꼭 붙여야 되고요. 산소 사용 중이라는 편말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산소 탱크는요 불 붙으면 터져요. 폭탄처럼.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하는 사람 근처에 가가지고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불 붙어버리면 팡 하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산소통에 금연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 보세요. 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침대에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기구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병실에서는 금연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습 나가셨을 때 이 병동 탕비실에 가스레인지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전자레인지만 있지요. 그렇게 가스 기구는 없고 전자레인지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동은 여러분 항상 어떤 환자든지 산소를 쓰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가스 기구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 장판이나 라디오, TV 이런 것은 여러분 치우거나 적절한 장소에 잘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보세요. 모나 합성 섬유같이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도 치워야 되고, 담요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면담요를 사용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나 기름 같은 것들도 여러분 다 가연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은 다 치워 주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소화기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사용 훈련도 받아 주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산소 투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비강 캐뉼라
입니다, 여러분. 비강 캐뉼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왜 이렇게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산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비강 캐뉼라예요. 비강 캐뉼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용 한번 보시면 가장 흔하게 여러분 사용되는 게 비강 캐뉼라고요. 이 비강 내 프롱, 여기 이 프롱, 이 프롱과 얼굴 주위로 연결되는, 잠깐만요. 연결되는 고무 호수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는 게 비강 캐뉼라가 되겠습니다. 이 비강 캐뉼라는요, 여러분, 대상자에게, 즉 환자에게 적용하기가 쉽고요. 대상자가 편안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비강 캐뉼라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옆에 비강 캐뉼라의 장점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비강 캐뉼라 장점 한번 보실게요. 자, 비강 캐뉼라는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쉽고 대상자가 편안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비강 캐뉼라는 코를 완전히 덮는 게 아니라 콧구멍에 빨대만 꽂아가지고 산소를 투여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농도 23%에서 44% 정도의 산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2에서 6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공급해 줄 수 있고요. 6리터 이상은 여러분 비강 캐뉼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리터 이상 너무 과량의 산소를 이 비강 캐뉼라로 주다 보면은 이 비강 점막이 여러분 자극을 받아가지고 환자가 아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만 산소를 투여할 때는 2에서 6리터 정도만 사용하신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산소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산소 마스크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산소 공급을 위해 가지고 환자의 입과 코를, 그리고 입과 코를 덮는 거, 그리고 앞면은 투명하게 유연한 고무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산소 마스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소 마스크 다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콧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입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를 전부 다 씌워버리는 거, 이렇게. 이게 바로 산소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던 산소가 밖으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게 몇 개의 구멍들이 있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가장 효과적으로 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0%에 가깝게 산소를 투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코랑 여기를 다 입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제한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요점 정리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요점 정리 보시면, 자, 아까 비강 캐뉼라 장점 보셨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비강 캐뉼라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나와 있어요. 이 8시간마다 비강 캐뉼라를 제거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는 게 여러분 포인트고요. 혹시나 이 프롱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 프롱 때문에 이 콧구멍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8시간 동안 확인하면서 출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소 마스크의 장점인데요. 이 산소 마스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효과적으로 산소를 투여할 수 있고 100%에 가까운 산소를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산소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하는 목적은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여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비강 캐뉼라보다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산소와 습도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게 이 산소 마스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필기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